헤비메탈의 하위 장르인 블랙메탈의 대표 지역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는 버즘, 메이햄, 엠프러, 다크스론 등 블랙메탈의 스타일적 기반을 다진 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다. 블랙메탈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사탄을 숭배하며 어둡고 음산하고 무거운 음악적 특징을 지녔다. 블랙메탈의 가사는 어둠과 파가니즘의 이교도적 두려움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고딕 기타와 아방가르드한 으르렁거리는 사운드 오페라의 울부짖는 소리의 조합으로 극단주의적 분위기로 불만 가진 불황자와 사탄을 떠오르게 한다. 1984년 노르웨이에서 결성된 블랙메탈 밴드 메이햄은 그중 블랙메탈의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밴드이며 어둠과 오컬트적인 색채를 가장 잘 표현한 밴드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밴드를 이끄는 두 축인 유로니무스와 데드의 성격 차이와 밴드에 대한 음악적 방향성 차이로 대립이 극심했다. 특히 유로니무스의 지나친 허영심과 냉혹한 성격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주위의 증언에 따르면 데드가 처음 밴드에 들어온 직후부터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으며 유로니무스는 데드 때문에 자신의 주도권이 사라질까봐 데드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고 데드는 이러한 그의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경멸했다고 한다. 1984년 메이햄 결성 초기 멤버 유로니무스는 외향적 성격의 앨범 녹음 등 밴드 활동보다 자신 팀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만 관심을 가졌으나 반대로 데드는 개인주의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사악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호러무비와 북유럽 신화, 죽음 등에 관심을 가졌다. 데드는 이를 통해 공포 내용의 가사를 쓰고 라이브 때는 페인팅과 돼지머리, 꺾인 십자가 등의 무대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렇듯 메이햄의 두 멤버의 성장 과정과 성격 등이 상반된 상황에 모였으니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데드는 이 상황에 밴드를 탈퇴하는 게 정상이다. 데드는 밴드 재결성을 논의하며 팀을 탈퇴하려 한 듯하다. 하지만 유로니무스가 밴드의 해외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말하자 데드는 계속 머무르기로 결정한다. 이후 데드는 한 매체를 통해 곡이 완성돼 가고 있고 앨범 발매를 유로니무스가 대표로 돼 있는 레이블에서 할 거라 말했다. 유로니무스와 계약한 뮤지션들도 늘고 있었지만 이곳에 홀로 남은 데드에 그의 괴롭힘은 더 심해지고 있었다. 한 예로 잠자는 데드의 음악을 크게 틀어 반응하는 데드를 보고 하늘로 샷건을 쏘아대며 이곳을 포함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죽어도 아무도 너를 생각하지 않아. 계속 우울하면 그냥 네 머리통이나 날려버리지 그래? 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결국 이런 유로니무스 행동에 화가 난 데드는 그를 칼로 위협하거나 자신이 죽어버렸다고 느끼고 싶어 땅속에 옷을 썩히거나 죽은 동물 시체를 모아 냄새를 맡는 등의 놀라운 기행을 시작한다. 관객들은 데드의 행동에 놀라 공연장을 나가는 일이 많았으나 데드는 돼지머리 등의 관객에 던지거나 칼로 손목을 그어 피를 관객에게 뿌리는 등 막 나가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 데드의 이런 극단 행위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거나 졸업 후 뮤지션이 되겠다는 일념에 연고도 없는 노르웨이까지 왔음에도 유로니무스 집단 등에 무시당하고 살아왔기에 데드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유로니무스의 외국 입국 심사가 거절, 외국 투어가 불가능해지자 유로니무스는 메이햄보다 다른 홍보에만 신경을 썼고 다른 멤버들도 탈퇴를 하거나 돈이공해 장비를 몰래 팔기도 했다. 데드는 이 모습에 실망하고 미래의 회의감과 자해를 더하게 된다. 결국 1991년 4월 8일 혼자 연습실에 남은 데드는 목구멍과 손목을 칼로 찢은 다음 산탄총으로 머리에 총을 쐈다. 당시 그의 나이 22세. 데드의 부서진 해골에선 뇌가 새어나왔다. 데드의 죽음이 당시 파장이 된 이유는 자살보다 데드의 자살 현장을 처음 발견한 유로니무스의 행동에 있다. 그는 데드를 발견 후 카메라로 데드의 자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다운 오브 더 블랙 하트의 앨범 커버로 사용한 미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 사진조차 원래 데드가 죽은 모습이 아닌 사진이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자세를 바꾸고 일부 사물을 집어넣는 등 변형을 가한 모습이라고 밝혀졌다. 그는 데드가 자살했어. 데드는 진짜 멋진 짓을 저질렀어.
란 엽서와 테드의 시체 사진을 동료에 보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인터뷰에서 테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블랙메탈을 널리 알렸다. 테드의 뇌를 먹으려다 냄새가 역해 실제 먹지 못했다. 는 발언을 했다. 주위 동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당시 미성숙한 노르웨이 10대 청소년들은 유로니무스의 행동을 대단하다 여겨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발전한다. 사실 이 세력 중엔 수십 년 후 유로니무스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18세의 소년도 존재했었다. 사후 블랙메탈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메이햄의 테드는 1969년 1월 16일 스톡홀름에서 자라 3살 때부터 죽고 싶다 말하고 다녔다 한다. 테드는 어린 시절 죽음의 경험에 의해 고타르망상이란 드문 정신병으로 고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 질환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미 자신이 죽은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음은 테드의 유서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연습실이 피바다가 돼서 미안해. 나는 인간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단지 꿈이고 곧 있으면 난 깨어날 거야. 내가 새로 산 칼이 너무 무뎌서 이 칼로 자살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내 뼈들을 다 발라 버릴 거야. 내가 행복했던 시절에 썼던 모든 가사와 돈을 두고 갈게. 동봉한 라이프 이터널 앨범을 내 마지막 인사로 생각해줘. 가사는 너네들 맘대로 써라. 다음은 죽기 전에 그의 자살 노트에 쓰여진 마지막 노래 가사입니다. 영원한 생명, 라이프, 이터널, 다른 존재의 꿈, 다른 세상의 꿈, 당신의 죽음을 위해 기도할게요. 영혼을 풀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인가?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름다운 삶은 지금이에요. 인간의 운명이긴 하지만 인간의 운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죽었을 때 나에게 남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 내가 발견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었어. 아무도 너를 그리워하진 않을 거야.